안녕하세요. 김준래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장기환기관의 대표자께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우리 장기환기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환기관을 운영하면서 현지조사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동을 해서 수사 의뢰, 즉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수사 의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된 끝에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왜냐면 내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도소 가지도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삶의 터전이었던 장기환기관은 지정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 개인적인 자격의 박탈은 어떠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자, 시설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시설장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먼저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격 정지가 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자격 정지를 받지 않겠죠. 또 시설장의 경우입니다. 자, 시설장의 경우에도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은 5년 동안 시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 해석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시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연인, 그러니까 사람이 장기환기관의 대표자일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법인이 장기환기관의 개설자인데 이 법인의 대표자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법인의 대표자가 집행유예를 받으면은 마찬가지로 이 해당 법인이 운영한 장기환기관도 지정 취소가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면 그건 지정 취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모면할 길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법리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성공한 사건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현지조사 진행한 결과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곧바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줄거리가 다 맞답니다. 쉽게 해서 방어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짰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법원에서 가장 잘 봐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집행유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형사법원에서 장기환기관 대표자들이 받은 형량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정리를 해봤더니 80% 이상이 집행유예예요. 쉽게 해서 벌금형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장기환기관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정 취소되는 내용을 모릅니다. 재판장도 몰라요. 그리고 장기환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조차 모릅니다. 따라서 제가 맡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하고 상의를 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어차피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벌금 쪽으로 방향을 잡자. 물론 벌금 자체도 완전 무죄는 아니니까 썩 만족스럽지 않다고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 증거 자료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벌금형이 가장 좋은 방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관은 지정 취소를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현지조사 이후에 받는 업무정지자 아닙니까? 업무정지라면 사실상 어르신들을 다 전원시켜야 되고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도 그분들은 거기서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정지가 제일 무서운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지정 취소입니다. 영원히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죠. 업무정지랑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은 대단히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거를 받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무죄입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벌금형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집행유예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관련된 형사사건도 많이 했고 벌금 사례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나 이런 걸 쓸 때에도 유사, 여타 비슷한 사례에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제시를 해야지 그냥 벌금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면 왜 그런지도 제시 안 하고 다른 선례도 없는데 나는 해도 될까? 이렇게 재판장이 우려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노하우, 관련 법리들, 그리고 관련 조문에 따라서 지정 취소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작성되고 제출돼야 합니다. 장기간 기간 운영하시면서 형사사건에 맞닥뜨렸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뚫고 나갈 길이 있습니다. 저 김준래 변호사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